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오늘은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께 꽤 흥미로운 렌즈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시루이에서 새롭게 출시한 40mm T1.8 1.33배 아나몰픽 렌즈입니다. 그것도 오토포커스가 지원되는 모델인데요. 사실 아나몰픽 렌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지는 않죠. 거의 수동이고 크고 무겁다는 점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이 렌즈는 그런 기존의 아나몰픽 렌즈가 가진 이미지와는 확실히 결이 다릅니다. 경량화에 오토포커스까지 지원되면서 일반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는 시네마틱 입문용 아나몰픽 렌즈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렌즈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메탈 소재로 되어 있고, 포커스링, 조리개링, AF/MF 전환 스위치, 조리개링 클릭 모드와 디클릭 모드 전환 스위치, AFL 버튼,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USB-C 포트,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무게는 약 614g이고 길이는 40mm 렌즈 치고는 긴 편인데, 아나몰픽 렌즈라는 걸 감안하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길이입니다. 소니 2470과 비교시 이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렌즈는 스태핑 모터 기반의 AF를 지원합니다. 리니어 모터보다는 조금 느리고 소음이 살짝 있는 편이지만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텐데, 스퀴즈 모드가 있는 카메라, 지금 FX3 같은 경우는 스퀴즈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역스퀴즈를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AF는 작동하지 않고 MF만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당연히 AF가 잘 작동하고요. 그리고 이 렌즈는 T1.8이에요.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렌즈들을 보면 F값으로 대부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F1.4, F1.8, F2.8, F4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렌즈는 T값을 쓰고 있어요. F스톱과 T스톱은 둘 다 렌즈의 밝기를 나타내지만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F스톱은 이론상의 값을 말하고, T스톱은 실제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넛을 하나 만들었을 때 도넛 안에 그 구멍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 도넛 안에 구멍이 클수록 더 많은 공기가 왔다 갔다 하겠죠? F스톱은 바로 그 렌즈 구멍, 그러니까 조리개의 상대적인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F값을 내는 공식이 존재하는데, 조리개 지름 나누기 렌즈 초점거리가 F값. 근데 이런 공식으로 편하게 수치화를 했기 때문에 도넛으로 치면 이론상 구멍 크기일 뿐, 실제로 그 도넛 안의 구멍으로 공기가 얼마나 잘 통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안쪽에 설탕이 막혀 있거나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면 공기가 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T스톱은 실제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손실까지 고려해서 실제로 센서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측정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렌즈 투과율까지 고려해서 실측한 값이죠. F스톱은 같은 조리개 값을 가진 렌즈라도 실제 밝기는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1.8의 렌즈라도 두 렌즈의 실제 밝기는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명이 고정된 세트나 그런 곳에서 정확한 노출 통일을 위해서 T스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네마 렌즈 같은 경우는 T스톱이 많죠. 그럼 왜 굳이 정확한 T스톱이 있는데 대부분은 F스톱을 쓰냐?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실용적인 이유들 때문입니다. 지금 미러리스, 영상에서 사용하는 렌즈는 원래 사진용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T스톱 측정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요. 일일이 광량 손실을 측정해서 T값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네렌즈, 시네마 프라임 등에서 그런 곳에서만 적용합니다. 가까운 예로 시그마 아트 렌즈 대 시그마 시네 렌즈가 그런데, 시그마 시네 렌즈 라인은 자사의 아트 라인 광학계를 기반으로 시네마 하우징과 T스톱 보정, 포커스링 등을 적용한 제품이라고 시그마에서 직접 말한 적이 있어요. 시그마 35mm f1.4 아트 렌즈와 시그마 35mm 시네 T1.5 렌즈를 보면 대략 3분의 1 스톱 시네 렌즈 쪽이 더 밝습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이 렌즈는 정확한 1.8의 밝기를 가진 렌즈라는 거, 그리고 이 렌즈는 1.33배 아나몰픽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디스키즈 설정이 있다면 바로 설정하고 찍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후반 작업에서 가로로 눌려주는 디스키즈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타임라인 자체를 바꿔주는 방법도 있고, 일반 영상과 섞을 때 스케일 값만 변경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저는 일반 영상과 섞어야 되니까 그 방법을 보여드리면, 아나몰픽 렌즈로 찍은 영상을 타임라인에 드래그해서 올리면 가로로 찌그러진 영상으로 보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거를 오른쪽 상단의 인스펙터 창을 열고 스케일 X값 기본 100% 이거를 133%로 설정해 줍니다. 이때 Y값은 100% 그대로 유지. 그러면 원래 비율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타임라인이 일반 사이즈니까 이걸 16:9에 맞게 일부 잘라서 사용하던가 위아래 레터박스처럼 두고 사용하시던가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나모픽 플레어인데요. 이 렌즈는 뉴트럴 버전과 블루 플레어 버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사용한 건 뉴트럴입니다. 여기 뒤에 조명원 하나를 뒀죠. 이거 플레어 보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둔 건데 이런 광원에 닿으면 가로로 퍼지는 이 특유의 플레어가 매력적인 렌즈죠. 복해는 타원형이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조리개 최대 개방 시에 이렇게 나오고 f2.8 정도 되면 타원형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해상도 테스트도 간단히 해봤는데요. 지금 이게 T1.8 최대 개방, T2.8, T4.0, T5.6, T8.0 그리고 최소 초점거리는 약 60cm 정도인데 이게 40mm라는 화각을 생각하면 좀 아쉽습니다. 멀어요. 최소 초점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네팅은 T1.8에서 T2.8에서 T4.0에서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ND 필터를 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네팅이 조금 더 생겨요.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색수차를 한번 보면 네, 좀 있습니다. T1.8, T2.8, T4.0 네, 요 정도만 돼도 뭐 네. 그리고 포커스 브리딩 네,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 시루이 40mm T1.8 1.33배 아나모픽 렌즈는 기존의 아나모픽은 크고 무겁다 라는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제품이고 특히 오토포커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나모픽 룩을 처음 경험해보고 싶은 분이나 가성비 좋은 시네마 렌즈를 찾는 분들, 아나모픽 렌즈 진입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께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